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양산 사저의 경호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을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저를 둘러싼 울타리까지가 경호구역이었는데 이를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로 넓힌 것이랍니다. 경호처는 21일 출입기자단에게 이를 알리면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대와 함께 경호구역 내의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조치 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22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양산으로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 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제안한 김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경호구역은 현재 100m로 너무 가깝다. 주변 사람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호구역 확대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산 사저 앞 시위는 지난 5월 10일 퇴임한 문재인이 양산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확성기와 스피커, 꽹과리 등을 동원해 장성곡을 틀거나 욕설과 모욕, 협박이 뒤섞인 시위와 집회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되는 집회에 마을 주민 10여 명이 불면증과 환청 등을 호소해 병원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위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시위 주도 세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7일 출근길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양산 사저 집회의 폭력성이 심각해져서 지난 18일에는 문재인 부부에게 위협성 발언을 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꺼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주변에서 협박과 폭력 같은 위해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호처의 이런 조치는 불가피했다. 앞으로 경호구역 확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크게 실망을 느꼈다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해놓은 게 있다고 그렇게 철동 보완을 해준단 말이냐? 문재인은 중국과 북한 등 원한의 적들을 위한 이적질, 역적질을 일삼으면서 잘 나가던 국가를 거덜낸 수괴 아닙니까? 중국, 북한의 공작원들이 우리들 곳곳에 파고들어 국가와 국민을 뻘겋게 물들이는 적색병을 왕창 퍼뜨리게 한
원흉 아닙니까? 탈원전, 태양열 사업, 소득주도 성장, 주택 부동산 정책,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 망쳐놓기, 귀순 북한어부 강제 북송 등 안보, 외교, 국방, 경제적으로 국가의 밑바탕까지 골고루 샅샅이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빚이 2,000조가 넘어서 국민 1인당 4천만 원씩 빚을 떠안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드러나는 큰 사건과 의혹 사건들마다 문재인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퇴임 후가 걱정되자 공수처를 설치해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자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까지 어거지로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퇴임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검수완박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고쳐 자신의 예우를 2배로 올리고 경호 경비 요원도 2배나 되는 61명으로 늘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인 2017년 1월 4일에는 민주당 방문단을 중국에 보내 송영길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비밀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중 두 나라 사이에 팽팽히 맞서 있는 사드 관련 삼불일한 갈등입니다. 우리의 군사주권, 국가안보의 생명줄인 군사주권과 일국의 국가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공식 서명을 않고 이면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군사주권과 국익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버티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흘렸습니다. 이거 역적죄 아닙니까? 나라를 총체적으로 망쳐놓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떼놈들에게 군사주권도 넘겨주는 대역죄를 진 자가 얼굴 두껍게 어느 나라 황제 이상으로 즐기며 누리는 꼴을 그냥 두고 볼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국민 감정이고 의협심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흥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과 같은 역적무리와 이준석 따위의 분열, 파괴, 해약 분자들을 왜 빨리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처럼 극도에 달한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을 잘못 다루면 윤 정권도 어떤 변고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물론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법과 국민 감정, 정치는 다르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재인도 법대로 처리해야겠지만 아직 법적 절차와 심판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 전체와 시위대의 안위까지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와 배신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윤석열과 그 정부를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쑥 섣불리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시간을 갖고 사람들을 이해 납득시키는 시간과 노력을 갖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홍보는 전 정부의
전 정부의 어떤 날라리 연출가처럼 휘황찬란한 무대장치와 눈부신 조명으로 하는 눈속임 쇼, 돈 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양식과 논리 그리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설득되도록 하는 것부터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진땅 마른 땅을 가려 디딜 줄 아는 민주시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